첫 번째로 중국에 온다라고 이제 통보 내지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서 한국에 계실 때 처음으로 준비했던 사항들, 뭐 마음가짐이 되었던 뭐 모든 부분을 한번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 제일 그 처음 소개를 해주셨던 우리 박미선님께서 먼저 그 연령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지금은 먼저 왔는 내가 낫다고. 왜냐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라는 곳 자체가 약간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있었구나. 제가 2005년도 9월에 왔는데 2005년 12월부터 갑자기 2005년 1월에 갑자기 신랑이 중국을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중국에 왜 가냐. 거기 가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큰애가 그때 4살이었고 작은 애가 막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거기 가서 애들을 키우려고 그러냐. 공기도 안 좋고 먹을 것도 믿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난 안 가겠다고 버텼거든요. 그러면 3개월을 먼저 수습으로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같은 경우가 외국계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오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저는 결사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거기서 3개월을 먼저 가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랑과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 저는 거기 그대로 있고 못 버티겠다 싶으면 합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신랑이 3개월을 갔는데 큰애 하나만 있었으면 견딜만 했을 건데 꼬맹이가 3개월밖에 안 된 꼬맹이가 있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혼자 있는 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랑이 3개월 수술을 끝내고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럼 딱 2년만 갔다 오자. 2년만 가겠대요. 2년만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2년을 있다가 올 생각으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다못해 그릇도 안 가지고 왔어요. 오로지 가지고 온 건 애기 장난감. 그 장난감으로 컨테이너 다 채워갖고 온 거예요. 막 볼풀 이런 거 있죠. 막 부피 나가는 거.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책도 안 가지고 오고, 그릇도 안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오로지 장난감만 가지고 와버리니까 딱 왔는데 정말 여기서 구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미리 오시게 되면 1년을 있건 2년을 있건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있다가 가겠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 10년째 이렇게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이 거기서 생각하는 것과 막상 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처 준비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오기 전에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정말 몸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수님들의 얘기를 듣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정재훈님 한 말씀. 저는 그 남편이 중국 발령받았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그 새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었고 제가 그 당시에 직장을 다녔었는데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엄마를 찾는 시기였거든요. 저도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오게 돼서 저는 사실 제일 처음 생각한 게 중국어였어요. 당연히 중국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먼저 주재원으로 나왔던 선배가 그 조언을 하기를 중국으로 가게 되면 딱 2가지만 챙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냥 듣고 넘겼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첫 번째가 아이들 영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조금 국한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런 분인들이시라면 영어, 그 다음에 2번째는 중국을 이해하기 이건데 중국이라는 뭐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중국 지역, 지도를 가지고 꼭 그 2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큰애가 5학년 될 때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저희가 온 거거든요. 근데 중국어 올 거면 당연히 중국어를 해야지 해서 한 4달 정도 중국어만 시켰어요. 근데 사실 여기 와서 그 인터내셔널 학교를 가니까 전혀
필요가 없었고 사실 영어가 시급하더라고요. 아이가 여기 와서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 영어를 가장 먼저 준비를 시켜야 여기 와서도 아이가 힘들지 않고 왜냐면 나라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도 또 느낍니다. 제가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이 향학열 내지는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 지금 여기 중국 살리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일 큰 관심거리와 주된 내용이 그 아이들 이제 교육에 먼저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이라기보다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학교가 살아남게. 저는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이제 좀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이제 인터스쿨을 보내려다 보니까 인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나갔다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저희가 친척들을 만날 기회도 적고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국어 습득에서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늦어져 버리면 어휘력 자체가 딸리다 보니까 영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 습득한 속도가 모국어가 완성된 아이들보다 훨씬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기 아이들이 아닌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라면 어머님들께서 좀 한국어, 일단 영어나 중국어 이런 부분은 와서도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모국어를 아이들이 완벽하게 어휘를 구사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유치원 이런 누리과정 이전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임신재님도 한 말씀. 저는 처음에 남편이 이제 중국에 가게 됐다 그랬을 때 들은 얘기가 중국에 발령이 나면 와이프들이 2번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왜 중국이야? 왜 거길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이제 울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아쉬워서 들어가기 싫어서 울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감이 안 됐는데 처음에 이제 왔다 들어가면서 딱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예. 그래서 새로 중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정해진 생활을 내가 즐기면서 잘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올 때는 제가 첫 번째는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그냥 막 왔는데 두 번째 나올 때는 노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기 전에 뭐 해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 체크할 것들 급하게 하다 보면은 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정해서 아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집에 관련된 거, 그 위에 부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때 뭘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표시를 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연령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사실 제가 원한 건 아닌데 과감히 남편이 중국 로컬 학교를 보냈어요, 아이를. 그래서 일단 현지에 적응하려면 현지어를 하는 게 얘가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로컬 학교를 보냈고 그다음에 뭐 아이가 정말 좀 커서 대학을 입시로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뭐 미국으로 보낼 것이냐 한국을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뭐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는 방법도 있고 현지 로컬 학교 가는 방법도 있고 한국 국제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그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지 될 부분. 그래서 중요한 건 학교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사항은 여기 뭐 병원 안 좋다고 하니까 온 가족 건강검진 하면서 이제 출발 날짜를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호는 좋겠어요. 그렇죠. 이따가 다시 한번 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국 생활을 하고 가셨던 분들은 또 한국에서 나름대로 또 모임을 해요. 저희들끼리. 그러는데 두 번째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다 나도 가고 싶다. 네, 아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살아볼만 해요.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번 다시 나갔다 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뭐 기업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얘기가 지금 우리 임신재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네요. 중국이 좋은 이유. 그거 이제 제가 여담이니까 뭐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건 이제 두 번 오는 이유고, 여자분들에게 북경이 제일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은, 이제 일단 가깝잖아요. 근데 연태나 위에나 여기 더 가깝지만,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인프라가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돼 있고, 근데 북경이 그래도 이제 수도이고, 또 치안도 좋고, 가깝고. 그래서 한국이 가까우니까, 시댁일은 외국이니까 안 가도 좋고, 친정일은 여기 하루에 뭐 10몇 편씩 있으니까, 당일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가정에서 가사에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제를 뭐 많이 이제 해보셨지만, 뭐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 동남아 지역 가면은 뭐 도와주시는 분들 뭐 두세 분씩 쓰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비교해서 봤을 때 북경이 최고다. 북경 주재원들, 우리 여성분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셔서 두 번 운다고 하시는 얘기도 병행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홍미경님 한 말씀. 저는 2004년도 8월에 와서 사실은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까마득한 얘기 같고요. 집이나 뭐 비자 관련, 학교 관련 일은 사실은 남편이 회사 쪽에서 다 이렇게, 저희는 워낙에 주재원들이 한꺼번에 20, 30명이 나오는 바람에 예, 그렇게 일괄 처리가 돼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건강검진한 기억은 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래 군대 한 번 더 보내는 셈 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체념한 상태이신데 예,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도되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뭐 치안이나 예, 뭐 진짜 교육 인프라나 북경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거를 해가 갈수록 그렇게 잘 형성돼 있다는 걸 느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놀란 건 사실은 교통 상황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신호 안 지키는 거는 기본이고, 심지어 그 당시에 중국 TV를 보면은 그 신호 지키기에 대한 캠페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비스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후진국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10년을 살아본 바에 의하면 그 사이에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예, 물가나 뭐 집값은 말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뭐 교통 문제도 어쨌든 올림픽 이후에 많이 개선된 것 같고, 그리고 기후 문제도 어쨌든 그때보다 저희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교육 인프라는 뭐 북경은 왕징 특구는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제 친구가 체코에 주재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여름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례 공부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희는 뭐 진짜 여기 집 앞에 나가면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서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10년 세월을 살면서 올림픽 봤죠. 이번에 뭐 70주년 뭐 항전기념 전승절 행사 저희 실시간으로 TV로 봤죠. 어쨌든 한국에 있었으면은 눈여겨보지 않았을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이 땅에 있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벅찬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이쪽에 넘어오는 아이들은 중국 로컬에 꼭 한번 보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딸은 중2 과정 1년 정도를 보냈는데, 그때 보내고 한국국제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조금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6학년, 중1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걔네 사이에 섞여야 중국 문화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거나 아니면은 한국국제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그 사람들은 어문을 배우니까 국어로서 중국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준비 사항이어서 저는 뭐 돈을 준비해라 뭐 이런 거 말씀도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저 다른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크게는 일단 뭐 아이들 영어, 일단 그 아이들이 가서 이제 인터를 다닐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어쨌든 의료체계가 다르긴 하니까 건강검진, 그 다음에 제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두 번 오는 상황이 되면 즐겨라. 이게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준비사항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사항 넘어가고요.